됐지 이제. 아니 이거 무슨 야 레모네이드 하나 사주고 무슨 이건 너무 몇 시간을 물어보는 거야. 어? 큰 거 맞지? 이거 뺀다. 아우. BMW 할인이 자꾸 바뀌는 이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항되는 물량 수와 계약자 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차가 2대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계약자가 10명이다. 그러면 8명의 대기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BMW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할인을 많이 해서 굳이 마진율을 떨어뜨리고 차를 팔 이유가 없는 거야. 반대로 차가 10대가 들어오는데 계약자는 2명이야. 그달의 물량이 배정이 풀리자마자 8대의 재고가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차에 대비해서 할인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 차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입항 물량과 계약자 수에 따라서 할인은 달라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금융상품이야. BMW는 이제 BMW 파이낸셜이라는 자사 금융상품을 갖고 있는데, 할부, 리스, 렌트 등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이낸셜 상품을 통해서 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또 타사 리스, 현금 등 자사 파이낸셜과 관계없는 상품으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따라 할인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구매, 트레이드인, 금융상품 사용, 이런 거를 이제 지표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계약자가 기존에 신차를 구매했던 이력이 있던 경우에는 재구매 고객으로 분류가 돼서 추가 할인도 적용이 되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더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BMW는 인증중고 사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타고 있던 BMW를 인증중고 사업부로 매각하면서 새로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트레이드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이런 경우에도 추가적인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무이자 상품도 존재를 하고 이자를 내는 상품도 존재를 해. 그래서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인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어떤 금융상품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지, 고객이 재구매가 있는지 트레이드인이 있는지, 들어오는 입항 물량이 몇 대이고 계약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할인은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월말 그리고 분기 마감, 연말에 할인을 많이 해서 차를 팔았던 경우도 있어. 근데 결론부터 얘기해주자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왜냐면 BMW는 지금 이미 몇 년간 수입차 판매량 1등을 기록하고 있고, 예전에는 판매 대수, 목표 대수가 모자라서 그 목표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할인을 해서 진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한 달을 기준으로 셋째 주면 그 목표 대수가 끝나. 그래서 넷째 주에 배정을 받는 사람들은 다음 달로 2월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월말, 분기 마감, 연말 할인이 예전처럼 있지는 않다. 해당 사항은 없는 얘기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량 구입을 할 때 신차랑 감가된 중고차 비교하긴 하는데 뭐가 정답일까요? 글쎄, 이게 몇 년 된 중고차냐에 따라 다를 테고,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차를 신차로 구입을 해서 몇 년을 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차종에 따라서 감가상각률이 큰 차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감가상각률이 적은 차도 있을 거야.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 1년, 2년까지는 할인을 안 했었어. 예를 들어서 할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200~300만 원 수준의 할인으로 진행을 했었던 차야. 근데 그 차가 4년, 3년, 4년 정도 풀체인지를 앞두고 나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진행을 한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할인을 못 받고 샀던 1, 2년 된 중고차랑 할인을 맥스로 받아서 사는 신차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건 물론 감가상각률을 계산해서 미래의 중고차 값이 얼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을 계산해서 봤을 때 오히려
신차가 더 나은 경우도 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차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근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세 번째 질문. 보통 차량 구입할 때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대부분 하는데 뭐가 제일 베스트예요? 구매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차 종마다 월마다 다 달라. 이건 뭐가 베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 사업자냐 아니면 근로소득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현금으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이점은 이자가 없다는 거야. 단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 금융상품을 이용했을 때의 이점은 초기 비용에 목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신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올 할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 그게 할부가 됐던 리스가 됐던 렌트가 됐던 풀 대출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기 비용을 아껴서 그 돈을 사업자금이나 기회비용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차라리 이자를 내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 이자보다 더 많은 양의 기회비용을 통해서 수익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자를 내고도 금융상품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지. 그리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그럼 이럴 때는 건보료를 포함한 세금에 대한 증액도 없을 거야. 그래서 차를 살 때 어떤 구매 방법으로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 고객의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차 구매 방법에 대한 프로모션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 추가 설명. 이거는 영상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현금으로 차를 구매를 했는데 할인이 500만 원이래. 근데 할부로 구매를 했더니 할인이 700만 원이래. 그럼 이걸 이제 내가 계산을 해보는 거야. 할인을 200만 원 더 받았지만 내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되는 이자가 총 이자가 할인은 200만 원보다 더 크다면 그 할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할인을 덜 받더라도 현금으로 차를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 방법 중 어떤 구매 방법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라는 건 사실 질문이 옳지가 않아. 구매자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비광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고객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화를 줘. 내가 설명을 할게. 자, 그러면 다음